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온화하고 생활하는데 좋습니다. 밖에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도 들리고 참 여러 가지 그 전에 참 세계가 참 그래요. 그 전에는 전쟁이 나지 않았을 때는 아덴만이라든가 홍해 같은 데도 해상에 화물선이 통과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요. 문제 없었는데 요즘에는 참 거기도 좀 골치 아프고 또 여기 좀 또 전쟁이 일어나서 또 골치 아프고 그게 그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상 한동안에는 그 전에도 가끔 그런 일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덴만에서 이제 인질을 잡혀서 이제 한때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은 이렇게 요즘처럼 이렇게 되는 일은 거의 없었는데 더 많이 생긴다는 거지요. 고차원 수학 문제보다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 국제관계라는 것이 사실은 그래서 참 복잡하구나. 그래서 아덴만 홍해 같은 데도 옛날처럼 평화롭게 배들이 드나들고 또 전쟁도 좀 안 생기고 그렇게 했으면은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참 이게 내가 알기로는 한 10년 전만 해도 정말로 세계가 그런 대로 잘 돌아갔는데 요즘에 최근에는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잘 돌아간다겠네. 서로가 이제 믿지 못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서로 믿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서로 믿지를 못하잖아요. 걔네 국제관계도 서로 믿지를 못합니다. 사실상 수입 수출하는데도 자동차 판매하는데도 서로 믿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국제관계에서 옛날처럼 서로 믿으면서 수입 수출을 하고 무역을 하고 그렇게 하던 때가 사실상 좋았는데 요즘에는 서로 의심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하기가 힘들잖아요. 보안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옛날 같지 않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너무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외국의 보호를 받으면서 많이 지원을 받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한때는 또 중국하고도 사이가 좋아서 옛날에 그 전에 한때는 중국하고도 좋아가지고 수출 수입도 많이 늘리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되는데, 결국은 이것이 이제 국제 간에 이제 경쟁이 심해지고 나라의 열강들의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렇게 됐다. 전 세계를 호령을 하면서 패권 국가들이 역전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다른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모든 면에서 우월한데 그동안에 상당히 뒤떨어진 나라가 경제 발전이나 뭐 기술 발전을 해서 추월해서 옛날의 패권 국가를 추월해서 다시 패권 국가로 새로 우뚝 서게 된다. 그런 것을 좋아할 나라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이게 국제관계가 이렇게 치열하게 됐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믿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옛날 같은 데는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하고 기술 면에서 뭐 우리나라 옛날에 뭐 삼성 텔레비라든가 이런 것이 중국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기술이 뛰어났습니다. 그전에는. 그러니까 나중에는 우리나라 기술보다 중국이 더 가격 면에서 싸고 또 우리나라 기술보다 더 좋은 이제 텔레비가 나오고 별 차이가 기술 차이가 없다. 우리나라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하고도 기술 차이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뭐 러시아나 미국 뭐 전 세계의 열강들을 다 추월해 가지고 중국이 앞으로 전 세계의 기술력, 경제력, 모든 군사력, 모든 면에서 전 세계를 압도하고 패권 국가로 다시 탄생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가상을 생각해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그 패권 국가들이 기분이 좋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서로 경쟁을 하고 추월을 못하게 기술력 보완을 하고 뭐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서로 믿지 못합니다. 서로 믿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뭐 풍선 정찰용으로 뭐 띄우기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 서로 믿지 못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기술력을 추월당하기 싫어하지요. 기존의 그 패권 국가들이 그렇습니다. 뭐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국가들도 기술력이 점점 발달돼 가지고 세계에서 기술력이 중국이나 러시아가 세계 최강이다. 모든 면이 군사력, 기술력, 경제력 모든 면이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기술력이 가장 높아서 다른 나라는 많이 뒤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패권 국가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서로 견제를 많이 합니다. 추월당하지 못하게 기술력을 통제를 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통제를 하고 추월을 당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국제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면서 오늘날의 이런 형태로 됐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의심을 많이 한다. 그래가지고 하다못해 뭐 틱톡이라든가 이런 것도
의심이 된다 해서 사용 못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원래 그, 티톡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사용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보안과 관련돼서 문제가 된다 해서 사용을 못하게 한다. 그런 것까지 이제 통제를 하고, 모든 것을 이제 추월을 당하기 싫으니까, 모든 것이 이제 정보 보완을 하면서, 국제관계를 형성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 그전에는 한 50년이나 40년 전에는 기술력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미국하고는 뭐 경제력이라든가 기술력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나가지고 앞으로 중국이 외국의 패권 국가들을 기술력을 추월하려면은 50년, 100년 차이가 난다. 그러던 것이 점점 중국이 기술력이 좋아져가지고 앞으로 뭐 50년, 100년 차이가 나던 것이 20년, 30년, 뭐 50년, 앞으로 10년이면, 뭐 유럽 국가, 다른 전 세계 모든 나라를 기술력이나 경제력을 추월해가지고 중국이 가장 앞서 나가는 전 세계를 호령하는 패권 국가가 될 것이다. 이런 뉴스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경제력이 이제 좋아지고 군사력도 좋아지고 모든 기술력이 세계에서 가장 좋아져서 세계를 앞으로 지배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자리 숫자 경제 성장률이 계속 올라가고 올해도 그 중국에서 매년 열리는 양회 대회 같은 데 보면은 내년에 그 경제 성장률을 최대로 잡은 것이 5%입니다. 두 자리 숫자는 아예 안 되고. 그래서 그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중국의 경제는 많이 가라앉아서 경제력이라든가 기술력이 외국하고는 많이 또 차이가 벌어진다. 그런 얘기가 그것을 원합니다. 외국에서는 너무 추월당하기 싫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이 지경이 됐다. 그래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경제력, 기술력이 그만 추월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바탕이 돼 가지고 군사력도 강하게 됩니다. 경제력이 강하면은 군사력도 그에 비례해서 강해져요. 모든 첨단 기술이 전 세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첨단 기술률이 월등히 향상돼 가지고 패권 국가가 됐다 하면은 군사력도 강하고 전 세계의 군사력도 중국이 최고로 앞서갈 수 있는 패권 국가가 되는 걸 좋아할 이유가 없죠. 다른 나라가 앞서 가다가 추월을 당하면은 기분 나쁘고 추월을 안 당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하면서 국제 간의 거래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지경까지 왔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그래 지금 현재는 사실은 그게 그전에는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도 다른 거는 차이가 많이 안 났는데 이제 우리나라 옛날에 삼성의 테레비라든가 이런 기술은 중국보다 우리나라가 기술이 몇 단계 앞서갔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중국한테 추월을 당했지요. 추월을 당해가지고 오히려
도리어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떨어지고 삼성보다 앞서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말고 다른 외국의 아주 패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도 우리나라처럼 되기 싫거든요. 중국한테. 중국 받으면 앞서가야 된다. 모든 것이. 그래야 군사력도 세계에서 1등이고 패권 국가고 모든 경제, 군사, 여러 가지 분야에서 세계에서 1등이다. 그렇게 가던 나라가 갑자기 중국한테 추월을 당하면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열을 정하자 해서 서열을 정하면서 국제 관계를 갖다 보니까 이 지경이 됐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경제력, 기술력만 앞서는 게 아니라 군사력도 앞서게 되거든요. 그게 밑바탕이 되면은 군사력도 앞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지요. 그러니까 이제 국제관계가 냉랭해지고 좀 통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경까지 왔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그래, 그 전에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는 핵무기, 그때 아주 오래전에는 미사일도 발사를 못하는 시기도 있었잖아요. 그럴 때는, 미국하고 말싸움도 별로 안 했잖아요. 나중에, 이제, 북한이 핵 기술이 점점 발달되면서 이제는 미국하고도 한번 상대해 볼만하다 해가지고, 그때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이하고 얼마나 말싸움을 많이 했습니까? 당장 우리나라에서는 전쟁이 터지는 줄 알았지요. 원래 조그마한 나라도, 다른 나라보다, 경제, 그 다음에 국방 기술, 모든 것이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앞선다. 그러면은 이제,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게 원래 그 기본 원리예요. 싸움을 걸어와요. 아무리 나라가 커도 너희 나라보다 우리가 기술력이 좋아가지고, 군사력은 비교하면 우리가 월등히 좋다. 그러면 한번 싸움을 해보자. 이렇게 걸어옵니다. 그래요.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 개인하고 똑같아요. 내가 이렇게 봐가지고, 이제, 개인이 싸움을 할 때도 저 사람하고 나하고 싸움해가지고, 나는 저 사람하고 상대가 안 돼. 해봐야 맨날 져. 그러면은 고개를 숙입니다. 형님, 이렇게 하면서 잘 모셔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나중에 태권도라든가 무슨 싸움하는 기술을 많이 연습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싸움을 잘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래? 이러면서 이제 달려듭니다. 그거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이제 그렇게 되니까 싫어하지요. 통제를 하고, 무역도 통제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의 자동차가 우리나라에 수입해서 들어오면은 그 자동차에 무슨 기술이 들어가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 모든 정보를 빼간다. 그러니까 조사를 해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제 믿지 못하고 의심을 하고, 그 지경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에. 그래서, 세계는, 분명히 세계는 서열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전 세계에서 1등 하는 국가가 절대로 다른 나라한테 추월을 당해서 1등을 뺏기기 싫다.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는 기술력이 없던 게 우리나라가 뭐 경제 기술력이 뛰어나가지고 개발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기술력이 한국이 제일 좋다. 그래서 중국, 러시아, 미국보다도 기술력이 좋아가지고 달나라에 수백 번을 갔다 왔다. 그래서 한국이 달나라에 그 외계 나라를 세워가지고 한국 사람이 달나라에 가서 산다. 한국 사람이 달나라에 가서 사는 인구가 한 10만 정도 된다. 완전히 그 달나라에 가서 사는 것은 한국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한국이 전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좋아하겠어요? 신경질 나죠. 남 잘 되는 거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옛날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나라가 잘 살지 못해가지고 외국에서 뭐 식량 지원도 받고 조그마한 나라가 그러던 것이 갑자기 그 기술력이 좋아가지고 전 세계가 해내지 못한 달나라 화성 같은 데 가서 사람이 산다. 뭐 러시아나 중국 그리고 뭐 다른 나라들은 기술력이 부족해가지고 우주 기술력이 부족해가지고 달나라 화성에 가지도 못했다. 사람을 한 사람도 보내지 못했는데 한국은 달나라 화성에 가가지고 인구가 뭐 수십억이 그 달나라에 이주를 해가지고 산다. 그리고 화성에 가가지고 산다. 그거 못 살고 기술력이 없던 나라가 천지개벽을 해서 전 세계 기술력보다 뛰어나가지고 그렇게 된다. 하면은 전 세계 나라들이 좋아할 이유가 없죠. 신경질 나죠. 남 잘 되는 나라를 좋아할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만약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 1등 패권 국가가 됩니다. 패권 국가가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하다가 만일에 중국이라든가 러시아가 더 발전을 해가지고 한국보다 더 기술력이 좋았다. 그러면은 또 우리나라가 또 뒤처지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나라도 신경이 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계속 1등만 하려고 또 통제를 하고 안보 차원에서 철저히 비밀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되다 보니 이 세상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뉴스로 같은 거 텔레비 앉아서 보면 앞으로 중국이 몇 년 안에 미국이나 뭐 다른 패권 국가들을 추월해가지고 앞으로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경제력, 국방력, 기술력이 전 세계를 기술력이 넘어서서 추월한다. 그런 뉴스가 가끔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모든 것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가 된다. 전 세계에서 1등하는 부자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텔레비 방송이 그전에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군사력 이런 거 비교도 하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를 한테 이제 1등을 뺏기기 싫어하지요. 1등을 패권 국가 1등을 뺏기기 싫어하니까 통제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우리나라보다 더 강한 나라가 되지 못하게 자꾸 막아버리고 그렇게 통제를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이렇게 됩니다.
자동차 같은 거 수출을 해서 한국에 가져오면은 자동차 안에 그 스파이 그 정보 수집 첨단 기술이 들어가 있지 않은가. 그런 것도 조사하게 되고, 그 지경까지 왔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전 세계가 지금 그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게 말하자면은 치열한 경쟁 관계다. 옛날에 100년, 150년 전에는 아주 모든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뭐 중국이라든가 뭐 다른 나라들이 그 1등 패권 국가하고 그 수준 차이가 한 200년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뭐 부안에 신경 안 쓰고 그냥 자유롭게 무역을 해도 되지요. 그러다가 자꾸 치고 올라오고 200년 차이가 나던 게 100년 차이 나고 50년 차이 나고 앞으로 20년 차이 나서 조금만 내시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가 다른 나라가 1등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이제 통제를 하고 견제를 하고 하는 국제사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의 이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모든 기술력이 많은 차이가 났기 때문에 서로 도와주기도 했죠.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너무 약해가지고 잽도 안 된다. 그러니까 한국은 많이 도와주자. 요즘에는 무서운 한국이 됐다. 옛날에 한국은 너무 가난하고 기술력이 약해가지고 쥐 정도밖에 안 됐는데 고양이보다 더 강하고 호랑이 사자처럼 무서운 나라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좋아할 나라가 없어요. 한국을 무시 못한다. 근데 10대 강국으로 태어났다. 어렵게 살던 한국이 그렇게 부자 나라고 기술력이 강한 나라가 되면은 다른 나라가 좋아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웃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 얘기 똑같아요. 만일 우리나라가 모든 조그만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고 강한 나라가 됐다. 그러면 좋아할 나라가 누가 있어요? 좋아할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좋아할 나라가 없지요. 뭐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모든 나라보다 월등히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가 한국이다. 그리고 경제력, 그다음에 군사력도 세계에서 최강이다 하면은 좋아할 나라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제 견제를 하게 됩니다. 아유, 한국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안 되겠구나. 한국이 더 이상 발전을 못하게 좀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이제 견제를 하고 뭐 세금으로 서로 견제를 하고 너무 경쟁이 치열한 견제를 하다 보니까 오늘날에 이런 상태가 왔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